그리고 처음 가는 서울이 벌써부터 설레는 표정의 미국 대학생들. 14시간짜리 비행을 앞두고 다들 피곤할 법도 한데 대기줄에는 이상하리만치 들뜬 공기가 흐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하루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좁은 좌석에 갇히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반도로 날아오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여행 트렌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흐름은 한국 경제의 체력을 근본부터 바꿔놓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26년 동안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어떤 항목이 조용히 뒤집히기 직전이고 원화 약세 국면에서 우리 서비스 수지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산업이 새로 등장했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하필 지금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갑과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숫자 없는 이야기는 힘이 없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무려 1,07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나 늘어난 수치이고 반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코로나 이전 관광 호황기였던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훌쩍 뛰어넘은 규모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연간 방한객 2,000만 명 돌파, 나아가 2,200만 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관광업계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지금 통계가 새로 쓰이는 시기에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예전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로 2~3시간이면 닿으니 당연한 흐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체부 집계 기준으로 2026년 상반기 유럽 권역 방한객이 74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했고 미주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108만 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10만 명을 넘기며 22.1%, 독일도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15.4% 증가율을 기록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졌고요. 미주, 유럽, 그리고 호주가 포함된 대양주를 다 합치면 방한 관광객 5명 중 1명이 서구권 관광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지형 변화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지금 한국행 직항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중간에서 한 번 이상 갈아타고 이동 시간은 2배 가까이 감소하면서 기어이 옵니다.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남미 국가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고요. 브라질에서 한국까지는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지구에서 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방향을 가리지 않고, 대륙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일까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짐작하셨을 겁니다. K컬처, 한국 문화의 힘이에요. 이건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방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관심을 가진 계기를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류 콘텐츠를 꼽습니다. K-팝을 듣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영화 한 편에 꽂혀서 저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라난 겁니다. 특히 최근 이 열풍에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작품이 하나 있죠. 넷플릭스가 공개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헌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한국 관광 지도를 통째로 흔들어 놨습니다. 단순히 K-팝 아이돌만 등장한 게 아니라 갓과 한복, 그리고 조선시대 민화에 자주 나오던 익살스러운 까치와 호랑이 같은 전통 요소를 세련된 비주얼로 녹여내면서 해외 팬들이 그야말로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 등의 데이터에서 이 영화 공개 이후 한국행 검색량과 예약이 눈에 띄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국립박물관에서는 까치호랑이 굿즈를 사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는 오픈런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박물관 앞에 오픈런이라니,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림이죠.
영화에 잠깐 등장한 한국식 목욕탕 세심 문화가 해외에서 화제가 되면서 서울 시내 목욕탕에 외국인 예약이 몰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편이 진짜로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 목욕탕 침대까지 데려오고 있는 셈이에요. 콘텐츠가 그대로 소비 지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화 IP의 관광 전환 효과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사람들에게 아시아 여행지의 대표 국가는 일본이었어요. 벚꽃, 스시, 후지산, 교토. 이 이미지가 수십 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자란 지금의 10대, 20대에게 아시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조용히 한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세대 교체와 함께 아시아 관광의 대표 국가가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뒤에서 일본 이야기와 함께 다시 짚어드릴게요. 우리 관광 산업의 체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실제로 비행기에 오르려면 하늘길이 열려 있어야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직항 노선의 확대예요. 서양에서 한국까지 곧장 오는 비행기가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직항이 없으면 중간 공항에서 갈아타야 하고 짐도 다시 붙이고 낯선 공항에서 헤매는 번거로움이 여행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반대로 직항이 뚫리면 그 결심의 문턱이 확 낮아지죠.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프리미엄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입니다. 인천과 런던 히드로를 잇는 직항 노선을 새로 취항하면서 매일 한 편씩 한국행 비행기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좌석 공급이 한 해에 수만 석 단위로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석이 매진되고 있어요.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가 그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시애틀, 캐나다, 덴마크 노선이 새로 열렸고 국적 항공사들도 이탈리아 밀라노, 헝가리 부다페스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 노선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넓어질수록 관광 수요와 항공 수요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이 흐름은 항공사 실적과 인천공항 면세, 그리고 지역 상권까지 전방위로 이익을 흘려보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컬처 덕분에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직항 노선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실제로 가기도 편해졌습니다. 마음과 현실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표가 매진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본질적입니다. 막상 와본 한국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관광에서 재방문 의사와 입소문은 그 자체가 무료 마케팅이자 장기 수요의 기반인데 한국은 지금 이 지표에서 대단히 강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조사를 보면 한국을 다시 찾겠다는 재방문 의향을 밝힌 외국인이 10명 중 8명에 가깝고 실제 재방문 비율도 절반을 넘습니다. 서양 관광객들이 특히 충격을 받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안입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같은 유럽의 대표 관광지들은 소매치기로 악명이 높죠. 미국 대도시들도 밤길이 편치 않고요. 늘 가방을 앞으로 메고 지하철에서 긴장하고 밤에는 특정 구역을 피해 다니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면 이 모든 긴장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새벽에 편의점에 다녀와도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그대로 있는 나라. 서양 유튜버들이 이걸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촬영해 올리는 영상들이 이미 알고리즘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경제 이야기냐면요.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78% 이상이 개별 자유여행, 즉 FIT 형태로 방문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30세 이하 젊은 층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젊은 여행객일수록 밤 문화와 야간 소비,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F&B와 엔터테인먼트 지출이 큽니다. 도시가 안전하다는 건 곧 야간 상권이 살아난다는 뜻이고 야간 상권이 살아난다는 건 자영업자와 지역 경제의 매출이 그대로 꽂힌다는 뜻이에요. 안전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실물 매출로 환산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 포인트는 편의성과 속도입니다. 어디서나 빠르게 터지는 인터넷, 늦은 밤에도 문 앞까지 오는 배달, 정확한 시간에 오는 지하철과 버스,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우리에겐 공기 같은 인프라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미래 도시를 체험하는 감각입니다. 이 인프라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요. 그리고 요즘 서양 관광객들의 여행 스타일은 이 인프라 위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같은 정통 관광 코스만 도장 찍고 갔다면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사는 동네에서 로컬처럼 며칠을 보내려고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수동입니다. LGU 플러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성수동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지난해 상반기 33만 명에서 올해 91만 명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성동구 자체 집계로는 최근 성수동 연간 방문객이 2,900만 명 수준까지 올라섰고 이 중 외국인이 300만 명대에 달합니다. 성수동뿐만이 아닙니다. 홍대 연남동, 서촌, 망원동 같은 이른바 로컬 상권이 새로운 성지로 떠올랐어요.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현지인의 일상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는 뜻인데 이건 관광 소비의 지리적 분산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관광 매출이 특정 대형 관광지의 대기업 매장에만 몰리지 않고 로컬 카페와 소상공인, 골목 상권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진짜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벌어지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 거시지표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그림이 꽤 흥미롭습니다. 한국은행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무려 26년 동안 여행수지 만성 적자 국가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쓴 돈보다 늘 많았어요. 이 적자가 서비스 수지 전체를 끌어내리는 대표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야놀자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관광 수지는 1월 마이너스 14억 달러, 2월 마이너스 11억 달러의 적자로 출발했지만 3월에 플러스 2.6억 달러로 흑자 전환된 이후 4월 1.6억 달러, 5월 2.2억 달러, 6월 6.0억 달러까지 무려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관광 수입은 전년 대비 36.4% 급증한 반면 관광 지출은 3.5% 감소했어요. 상반기 누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 12.6억 달러의 적자지만 하반기에 월 평균 2억 달러 남짓의 흑자만 유지하면 26년 만에 연간 여행수지 흑자 전환이 실제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우리 경제의 오래된 약점 하나가 지금 눈앞에서 뒤집히기 직전인 겁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 국면이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달러로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살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 비용이 부담스러워지고요. 그러면 관광 흐름이 두 방향에서 동시에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정렬됩니다. 외국인은 더 들어오고 내국인의 해외 지출은 줄어들고 이건 여행 수지 개선에 그대로 반영되는 조합이에요. 물론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부담이라는 반대편 그림자를 함께 만들지만 관광 산업 하나만 놓고 보면 지금은 분명 순풍 국면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1인당 지출액입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1인당 지출액은 993.7달러 수준으로 집계됐어요. 관광객 수가 폭발한 것에 비해 1인당 지출액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2026년 방한 관광 2200만 명 전망의 핵심 변수로 보고 있어요. 다만 서양 관광객만 따로 떼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4시간을 날아온 사람들은 짧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평균 체류 일수가 훨씬 길고 그만큼 지출도 큽니다. 방한 관광객의 국적 구성이 서구권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1인당 지출 총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인 셈이에요.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대목이 의료 관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이고 3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동반자와 함께 지출한 의료관광 지출은 12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순수 의료 지출액만 3조 3천억 원에 달했어요.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가 60%를 넘어 압도적이고 성형외과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이른바 K-뷰티와 K-메디컬의 본고장이라는 상징적 지위를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관광의 힘은 승수 효과에 있습니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 기간 동안 며칠, 길게는 몇 주씩 한국에 머물면서 호텔에 자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성수동과 명동에서 쇼핑을 합니다. 관광 지출과 소비 지출이 세트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최근에는 외국인 미용 시술에 대한 부가세 환급 확대 같은 정책적 뒷받침까지 더해지면서 성장폭이 더 커질 여지가 큽니다. 관광이 단순한 소비재 산업이 아니라 의료, 뷰티, 유통을 아우르는 융합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뒤로 미뤄뒀던 일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관광객 숫자만 보면 여전히 일본이 한국보다 많은데 속을 뜯어보면 두 나라의 그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방일 외국인이 4천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 호황을 떠받치던 핵심 축은 엔저, 즉 엔화 가치의 장기 하락이었어요. 쉽게 말해 일본 여행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관광 시장에 큰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외교 갈등, 이른바 한일령이라 불리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강화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 JNTO 집계 기준으로 2025년 10월 71만 명이 넘던 중국인 방일객이 11월과 12월을 지나며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26년 상반기 중국인 방일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넘게 급감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6월 한 달만 봐도 34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어요. 이 여파로 4월 방일 외국인 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돌아섰고 일본의 여행 수지는 1년 만에 25%가량 급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관광 시장을 떠받치던 두 축, 즉 엔저와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한 축이 흔들리면서 겉으로 보이던 관광 호황이 얼마나 얇은 구조 위에 서 있었는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오버투어리즘 문제로 출국세와 숙박세를 올리는 관광 억제 정책까지 논의되고 있고요.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에 오는 서양 관광객은 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좋아서 옵니다. K-팝을 좋아하고 드라마에 빠졌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에 이끌려서 옵니다. 물론 원화 약세라는 우호적 환경이 결정에 힘을 실어주긴 하지만 근본 동력이 문화적 매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수요는 환율이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결정의 뿌리에 있으니까요. 겉으로 드러난 관광객 총량은 아직 일본이 앞서지만 관광 수요의 질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관광 소비의 지역 분산이에요. 예전에는 외국인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몰리는 극단적 집중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제는 지방으로 흐름이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경주, 전주, 강릉 같은 지방 도시에 외국인 방문이 급증하고 있고요.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이용한 서울발 지방행 KTX 노선 이용률이 노선별로 3자릿수에서 4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관광의 온기가 서울을 넘어 전국 상권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 소상공인, 지방 호텔업, 지방 공항의 국제선 취향까지 함께 살아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놓인 숙제도 분명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1인당 지출액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입니다. 방한객 숫자는 폭발했지만 1인당 지출 총액은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프리미엄 소비 상품을 개발해 객단가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내건 337이라는 방향, 즉 연간 3천만 명이 1인당 300만 원을 쓰고 7일 이상 머물게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결국 이 문제를 겨냥한 겁니다. 둘째는 오버투어리즘 예방입니다. 성수동과 홍대 같은 로컬 상권이 뜨거워질수록 임대료 상승, 소음, 쓰레기, 원주민 이탈 같은 부작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겪는 문제를 우리가 미리 예방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흐름은 명확합니다. 관광이 단순한 소비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서비스 수지를 26년 만에 흑자로 뒤집을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실물 엔진으로
그리고 문화 IP를 실질 수출로 전환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 그 중심에는 지구 반대편에서 14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날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K컬처가 마음을 움직였고, 직항 노선이 그 마음을 실제 항공권 결제로 옮겼고, 막상 와본 한국이 기대 이상이어서 그들이 다시 오고